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말 음소의 설정과 분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음소 설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말의 모음과 이중모음이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분류법, 이른바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들은 이와 같습니다. 아마 오늘은 조금 내용들이 짧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단모음에 대해서 체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국어학을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또는 최근에 이제 한국어 교육학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언어병리학 또는 언어치료학이라고 하는 또 보건 분야의 수업을 전공하셨던 그런 분들이 시청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세 전공 다 사실은 단모음을 구분하는 설정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학문마다 이러한 단모음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실은 그런 최근에 어떤 연구 주제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뒤에서 저희는 그 단모음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히 또 이 수업은 언어병리학과 또 언어치료학과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언어치료학에서 정의하는 그러한 단모음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뒤에서 살펴보실 이중모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모음에 대한 체계도 국어학하고요. 또 이 언어병리학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언어병리학 기준에서 본 실질적인 음성의 기준에서 본 이중모음 체계도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실 내용은 음소와 이음입니다. 이른바 변이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수주 전에 이 수업을 학습하신 분들은 IPA, 국제음성기호를 학습하셨습니다. 이때 그 국제음성기호의 변이음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변이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와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음 전에 자음부터 한번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의 자음은 19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죠. 국어교육이라든지요, 또는 국어학이라든지 또는 언어치료에서도 우리말에 대해서 자음은 여러 개가 있다라고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살펴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말의 자음 체계를 결정하는 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건 이미 예전에 학습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양순음, 치경음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나요? 조음의 위치입니다. 조음의 위치가 첫 번째 설정 기준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폐쇄음, 마찰음 이와 같은 조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조음 위치, 조음 방법, 그리고 평음, 격음, 경음을 나누는 이런 기식의 정도, 이런 것들이 우리말 자음을 구분하는 기준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우리말 자음이 이렇게 19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요. 양순, 폐쇄음, 파열음, 양순 파열음도 평음, 격음, 경음으로 나누시죠. 그래서 브, 프, 뿌 이렇게 나누시고요. 자, 치경에서는 파열음이, 치경 폐쇄음이 드, 뜨, 트, 드, 트, 뜨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치경 영구계음, 그, 끄, 크, 그, 크, 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옆에 적혀 있는 것들은 IPA 기호가 되겠습니다. 각 해당되는 IPA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치경음에 보시면 치경 마찰음, 스와 스 이렇게 평음과 경음이 구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찰음에는 치경 경구계음, 경구계 파찰음인 즈, 츠, 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음, 양순 비음이 있고요. 양순 치경음,
또 영국의 비음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자음의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치경, 설치금, 네, 르라고 하는 이 표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은 이렇게 자음은 19개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모음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말의 단모음은 이것도 이미 예전에 한번 살펴보셨던 건데요. 혀의 높이에 의해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하고 후설모음으로 구분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입술의 돌출 여부에 따라서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지금 혀의 높이, 자, 혀의 높이, 혀의 전후 위치, 입술의 돌출 여부. 자, 이 같은 것들이 모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단모음이 구분이 됩니다. 자, 이 같은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전에 저와 함께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단모음의 구분이 있는데요. 보다 중요한 건 우리말의 단모음 체계이죠. 우리말의 단모음 체계가 체계에 대해서는 실은 이게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표준 국어학에서는 이것을 신모음 체계, 자, 우리말의 모음이 10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처럼 우리말 음성적인 특성에 좀 더 영향을 둔 언어병리학이라든지요. 또는 음성학에서는 7모음 체계냐, 예, 모음이 7개다라고 보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신모음 체계에서는요,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서 예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보시면 내가 하고요, 내가 이거는 유를 얘기하죠. 당신이. 네, 이거는 me를 얘기하죠. 이거를 모음을 단모음에서 구분했었습니다. 이게 구분을 하면 신모음 체계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7모음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요, 어떤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수업을 위해서 그 표준국어학에 관련된 책을 봤는데요. 표준국어학에서는 또 신모음 체계로 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신모음 체계로 학습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7모음 체계로 좀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언어치료사시험, 언어재활사시험, 예, 국가고시에서는 7모음 체계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말은 7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의 시험 문항에서는 이처럼 7모음 체계로 네, 인정이 되어 가고 있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음성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을 때 대체로 현대국어에서는 7모음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음성학적인 거에 초점을 맞춘다 할지라도 모음은 7가지다라고 네, 그렇게 정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예전에는요, 애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구분했는데요. 네, 자, 저도 사실은 보면 제 이름이 변혜원입니다. 변혜원인데 이렇게 전화통화로 가끔씩 뭐 온라인 설문을 한다든지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름이 여이세요? 아이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죠. 실제로 들릴 때는 네, 여이, 아이, 뭐 어이 이런 것들이 사실 똑같이 들리죠. 똑같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자,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예, 당신이 했어? 또는 예, 자신이 본인이 했어? 라고 물어보는 내가와 내가.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하시나요? 한 가지 재밌는 게 60년대, 70년대까지 국어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구분하셨다고 하네요. 듣고 내가와 내가를 구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어이와 아이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구분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구분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애하고 어이와 아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칠모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이거 세 잔이야. 이거 세 잔이야. 자, 여기서 세 잔, 어이하고 아이, 이것도 혹시 구분 가능하십니까? 자, 저는 지금 제가 세 잔이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얘기한 걸까요? 네,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되죠. 세 잔이라고 하게 되면 네, 이 숫자 3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세 잔이라고 하면 이거는 새로운 잔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가 애하고 어이, 아이는 듣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음성학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더 이상 구분하지 않죠. 자, 칠모음 체계에서는 더 이상 어이와 아이의 발음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보는 거죠. 우리 그 IPA 배우실 때도 어이하고 아이 구분했었나요? 엄연히 말하면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 요즘에 그 현대어에서는 대부분 구분하지 않고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냐면 우리말의 단모음 체계에서는 전설모음에 비해서 후설모음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도출되게 됩니다. 자, 이상 종합하면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말의 단모음 체계는 자, 지금부터 이 수업에서는 모두 우리나라의 단모음은 몇 개다? 7개. 네, 칠모음 체계라고 이제부터는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모음은 7개입니다. 7개의 모음이 무엇인지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더 이상 어이, 아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은 이제부터는 칠모음 체계로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설모음보다 후설모음의 수가 많더라. 자, 이런 것들이 우리말 단모음의 특징이더라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잘 정의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우리말의 단모음이 모두 7개 칠모음 체계라고 보셨는데 이 칠모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음을 살펴보실 때 중요한 건 혀의 전후 위치와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입술의 돌출 정도인 평순과 원순이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단모음 체계를 보시면요. 자, 먼저 전설모음으로는 전설, 평순, 고모음으로요. 네, 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IPA로 적혀 있다고 해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친절하게 모음 표기로 좀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모음이죠. 이 모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전설, 평순, 중모음. 네. 자, 보시면요. 애가 되겠죠? 예. 이 애가 지금 어이하고 아이가 합쳐진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이도 이 표기고 아이도 이 표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칠모음에서는 더 이상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후설, 원순, 고모음. 자, 이거 표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가 되겠습니다. 우.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보시면요. 후설, 원순, 중모음. 네. 뭐 원순 모음 2개밖에 없죠. 네. 오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후설 모음. 후설 모음이 저희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결국 보시면 전설 모음이 2개고요. 후설 모음이 자그마치 5개입니다. 자, 남은 3개의 후설 모음 한번 살펴보시죠. 자, 평순 모음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자, 후설, 평순, 고모음. 자, 이 표시가 바로 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설, 평순, 중모음. 자, 후설, 평순, 중모음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어입니다.
네, 어입니다. 우리가 그 미국 스탠다드 잉글리시라고 하는 미국 표준 발음에서도 중모음은 이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에하고 어가 이게 대표적인 중모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후설 평순 저모음, 네, 이것이 바로 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시는 거 참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뭐 여러분들 편하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뭐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본인들 스타일로 하시더라고요. 뭐 보시면 뭐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실제로 아, 우오, 이에. 네. 그래서 후설 모음 평순부터 원순까지 이 표로 외우시면 돼요. 표로. 자, 특히 국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냐면, 네, 이런 다음 중 이런 IPA 기호 하나 보여주고요. 이거를 명명하는 법은 무엇이냐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실제로 다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후설, 평순, 고모음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거 하나하나 외우시는 것도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표로 하시면 돼요. 7개밖에 안 되니까 표로 하시면 되는데, 예, 아, 우오, 이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우오, 아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 시험 보실 때 네, 소리 내면서 하시면 안 되겠죠. 갑자기 막 고요한 그런 상황에서 아 이렇게 소리 내시면 예, 특히 국시에서는 바로 저기 잡혀갑니다. 부정행위로. 그러시니까 예,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음독하시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종합하면 정리하면 우리말의 단모음 체계는 전설모음 2개, 후설모음 5개, 합이 7개. 네, 7개는 자, 후설 평순 모음부터 전설 평순까지 이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활음과 이중모음 체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활음과 이중모음 체계 어떠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차이는 어떠한지,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중모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중모음, 우리가 이중모음 이런 것들이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야라고 하는 거 이거 이중모음이라고 하죠. 단모음은 아닙니다. 이 같은 이중모음은 우리나라에서는 활음이라고 하는 네, 아라고 하는 활음하고요. 네,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네,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 지우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나라 이중모음, 만약에 야라고 하면, 자,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라고 하는 활음하고요.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활음이고요. 이게 모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거를 후속 모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후속 모음. 자, 이러한 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활음. 아주 빠른 활음과 뒤에 나오는 후속 모음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중모음입니다. 그래서 활음이 굉장히 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활음이라고 합니다. 네, 글라이드, 미끄러지듯이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말의 활음은, 네, 요 아이개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말의 활음은 보시면, 요거를 어떻게 읽으시냐면, 이개라고 읽으시면 돼요. 예, 이거 어처럼 보이는데 이입니다, 이게. 이예요. 자, 다시 여기 써드릴게요. 이, 우개, 의개. 예, 이개 활음. 활음 우개 활음. 의개 활음. 이렇게 말씀을 이제 명명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좋은 방법은 단모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지금 생김새도 어떻습니까? 이 IP의 기호 자체가 단모음 기호랑 거의 동일하죠. 생김새도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건 발음하는 특성이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단모음과는 다르게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의 음절을 단독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이 변별자질에서 이거를 우리가 예, 성절성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없는 거를 우리는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느냐를 성절성이라고 하는데, 예, 활음은 성절성이 없습니다. 네, 활음은 성절성이 없습니다. 없다. 자, 이런 것들. 이게 우리말의 활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활음, 반드시 우리가 이중모음이 있을 땐 활음이 있어야겠는데요. 이런 활음을 우리는 반자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모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반자음 또는 반모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말의 이중모음은요, 활음 플러스 단모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요, 이 세 번째 지금 이 요소가 예전에 과거에 그 협회 시험 때도, 언어치료사 국시 이전에 협회 시험 때도 이런 문제들 종종 우리가 그 주요한 어떤 부분으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말의 이중모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상향 이중모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왜 상향 이중모음이냐? 활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상향 이중모음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좀 깨끗하게 한번, 마법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리면 아주 깨끗해지죠. 자, 상향 이중모음. 이게 왜 상향 이중모음이냐? 자, 활음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 이중모음들을 이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음성 지문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어요.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굉장히 짧은 이 부분이 활음이 되겠고요. 자, 이 뒤에 있는 이 긴 부분, 안정된 이 부분이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왜 상향 이중모음이냐? 활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활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의 이중모음은 뭐다? 상향 이중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말 이중모음 체계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먼저 이게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음 이부터 살펴보실게요. 자, 요 표시 뭘까요? 요런 거. 요 별표는 무슨 표시일까요? 이 별표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런 별표는 발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발음이 안 되는 거. 될 수가 없죠. 자, 하나씩 보시죠. 이게 이중모음이랑 활음이 이하고 합쳐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하고 이하고는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하고 이건 먼저 애죠, 애. 자, 이하고 단모음 애하고 합치면 뭐가 될까요? 예가 되죠, 예. 여의, 또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좀 지워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안 나와서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중모음하고 아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죠. 아랑 합쳐지면 얘가 바로 야입니다. 자, 이게 이중모음이랑 으랑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으는 지금 보시면 어떠한 이중모음하고도 합쳐질 수가 없더라. 어떠한 활음하고도 합쳐질 수가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우. 자, 이게 활음하고 우하고 합치면 뭐가 됩니까? 유가 되죠. 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가 되겠는데요. 어죠, 어. 이게 활음하고 어랑 합치면 이게 바로 여가 됩니다. 여가 됩니다. 좀 잘 안 보이실, 이게 좀 이상할 텐데요. 자, 다시 써드릴게요. 여가 됩니다. 자, 요거는 뭐죠? 모음으로 오입니다. 오 모음이고요. 자, 이게 활음하고 오하고 합치면 얘가 바로 요가 되죠. 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중모음은 몇 개 있나요? 자, 예, 야, 유, 여, 요. 5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중모음은 5개 있습니다. 자, 이게 이중모음 5개 있다. 야, 여, 요, 유, 예.
이렇게 5개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깨끗하게 좀 클리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계 이중 모음이죠. 우계. 자, 우계 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 활음인데, 자, 먼저 우랑 이랑 합치면 뭐가 됩니까? 위가 됩니다. 위. 자, 우랑 애랑 합치면요, 외가 되죠. 네,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외 발음에 비슷한 것들은 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계랑 아랑 합치면 와가 됩니다. 자, 은은 어떻습니까? 은은 합칠 수가 없어요. 합쳐지는 게 없습니다. 자, 우하고 우가 합칠 수가 없죠. 네, 동일한 것까지는 합칠 수가 없어요. 자, 어는 합치면 워가 되죠. 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하고 오도 합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계 활음은 이중모음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4개 있습니다. 위, 외, 와, 워. 자, 모두 4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 외, 와, 워.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제가 클리어 하고요. 자, 자꾸 제가 뒤로 넘기는 건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계입니다. 의계. 마지막. 의계. 의계 활음과 합칠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우리나라 말 이중모음의 특징인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계 활음은 합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바로 모음 이랑 합쳐져서 뭐가 될까요? 자, 바로 의가 됩니다. 의가 됩니다. 자, 의계 이중모음은 하나밖에 없다. 자, 바로 의가 되더라.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나라 이 부분을 정리하면, 자, 활음은 단모만 다르게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없더라. 자, 이거를 성절성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간단히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변별자일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활음은 반자음, 반모음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자,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이중모음은, 자, 활음 플러스 단모음의 구조, 이를 뭐라고 한다?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한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계, 우계, 의계 각각 이중모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중모음입니다. 자, 그러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이중모음은 그러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 제가 사실 앞에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러한 2가지의 특징들을 가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활음이 단모음에 선행하는, 활음이 단모음에 선행하는, 자,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향 이중모음만 존재하더라. 자, 상향 이중모음만 존재하더라. 이게 바로 활음이 단모음에 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말의 모든 이중모음은 전부 다 상향 이중모음입니다. 네, 바로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게 되겠죠. 만약에 어떤 문제 푸실 때, 공부하실 때 우리말의 모든 모음은 상향 이중 모음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 질문은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활음도 단모음 의와 결합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나라 이중모음의 2번째 특징이에요. 자, 어떤 활음도 단모음 의와 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앞에 다시 한번 제가 앞 슬라이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의잖아요. 네. 어떠한 모음, 이게 지금 표시가 발음되지 않는 표시의 별표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활음도 의와 결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게 바로 이 2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말의 이중모음 2가지 특징이 있었죠? 자, 그래서 하나는, 자, 보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는 상향 이중모음이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활음도 단모음 의와 결합할 수가 없다. 이 2가지 반드시 암기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앞에서 우리는 이중모음 그리고 모음 이러한 체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변이음입니다. 음소와 이음, 이른바 변이음입니다. 자, 이음이라고 할 때 이 자는 다를 이자예요. 예, 다른 소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다른 소리가 나타나느냐? 예, 음소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데 왜 변하느냐? 바로 이 동시조음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조음이 뭐냐? 예, 간단합니다. 동시에 어떤 소리가 조음될 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말소리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이 현상을 우리는 동시조음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어떤 소리가 받느냐? 예를 들면 자음이 모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바뀔 수도 있고요. 반대로 모음이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바로 동시조음이죠. 자, 예컨대 자, 보십시오. 자, 이 표시 기역이죠. 네, 그가, 자, 영국의 파열음인 그가 이 모음 앞에서는 자, 국외음화 됩니다. 국외음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해요. 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그 해보세요. 예, 그 할 때 우리가 그 닫는 그 부분 혹시 좀 잘 이렇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릇 할 때 자, 그 다음에 기린 할 때 극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국의 파열음 소리가 그랑 기랑 똑같은 위치에서 조음이 되나요? 똑같은 위치에서 조음이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떤 게 더 앞쪽으로 나오나요? 기. 예, 기 할 때 이 모음 앞에서 좀 더 앞으로 나오죠. 네, 그걸 국외음이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국외음 쪽으로 이동하는 걸 국외음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조금 앞쪽에 있는 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한 요 부분, 이거 경국이라고 배웠잖아요. 예, 즉 영국에서 발음되는 영국의 파열음이 경국의 쪽으로 이동했다. 국외음화, 경국의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지금 똑같은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일반적으로 그 발음되는 영국의 파열음 그 위치랑 지금 국외음에서는 지금 위치가 이동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똑같은 IPA로 하겠습니까? 국제음성기호라는 게 그 말소리의 어떤 음성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다른 소리로 되는 거죠. 다른 소리. 하지만 완전 다른 소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변이음. 예, 이 소리가 이런 주변 환경, 모음 위에서만 이렇게 바뀐다. 이런 거죠. 네, 이런 거 우리가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PA에서 완전 다르게 표시하기보다는 변이음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PA 표기 때 변이음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오나 우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나 우, 오 또는 우 모음 앞에서는 원순음화 됩니다. 원순음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하시다가 구 해보십시오. 구. 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입술이 모이잖아요. 네. 할 때는 평순이었다가 구 하게 되면 우 모음 때문에 영국의 파열음도 같이 원순음화가 됩니다. 이거 원순음화라고 합니다. 입술이 둥그렇게 모이는 걸요. 자,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따라서 이런 것들, 자, 말소리가 주위 환경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말소리가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소의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변이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음소의 환경에 따라서 이 같은 변이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말에 어떠한 주요 변이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언어 재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변이음 부분을 좀 이 표로 이 슬라이드 하나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하나로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서 외우실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예, 양순 폐쇄음 한번 보시죠. 자, 양순 폐쇄음, 치경 폐쇄음, 경곡의 폐쇄음 다 보시면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초성에 오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어중 초성에 오면 어떻습니까? 네, 유성음화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옛날에 다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IP 하실 때. 자, 그다음에 어말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꺾음새 표시. 이거 보이시나요? 예, 어말에 오게 되면 네, 요 꺾음새 표시 요거 있죠. 요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치경이나 예, 또 영국에서 오는 이런 폐쇄음들도 파일음들도 보시면 어두초성, 오중초성, 어말초성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격음이랑 경음도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격음은 어떻습니까? 예, 안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여기서 좀 크게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H 표시하면 되고요. 경음은 별표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런 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절반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깨끗하게 제가 좀 바꿔드리고 다시 좀 진행할게요. 깨끗하게 바꿔드리고 자, 하나씩 보실게요. 자, 안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여기서 하나씩 좀 크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시 S 표시. 자, 요게 네, 치경 예, 마찰음이죠. 네, 치경 마찰음입니다. 이게 네, 이게 이중모음이나 모음이나 위 이런 거 앞에서는 자, 요거 우리가 구개음이라고 할게요. 구개음화 됩니다. 구개음화. 이 모음 앞에서는 이렇게 발음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요. 구개음화. 구개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자, 구개음화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네,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육자는 아니고 여기 조금 더 꺾인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으로 오는. 자, 이게 네, 변이음이죠. 변이음입니다. 자, 요 변이음입니다. 자, 같이 보시고요. 자, 구개음 즉 이 모음 이나 활음 이계 활음이나 모음이나 이런 거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 외에 전부 다 이렇게 발음이 되고 구개음화 될 때만 이렇게 변음이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까지 설명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경음도 마찬가지예요. 경음도 네, 여기서 요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경음도 구개음화 되면 이렇게 바뀌고요. 구개음화 되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예, 그 치존 마찰음은 치경 마찰음은 요 S 표시랑 요 표시 요 차이가 있다. 요것만 우리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변이음은 히읗이죠. 네, 성문 마찰음 흐. 자, 요거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읗 요게 지금 제일 핵심이에요. 요거를 저기 좀 암기를 하시면 예, 변이음 이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얘를 좀 암기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신 거죠. 자, 모두 5개가 있다. 5개가 있다. 자, 히읗은 흐 발음은 5개가 있더라. 자,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예, 히읗 하면 요거 아시는 거죠? 예. 자, 요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구개음 되면 얘가 구개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두초성 이나 예, 이렇게 앞에 되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예,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구개음화에서. 자, 구개음화가 뭐라고 했죠? 제가 예, 모음 이나 활음 이 앞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초성 으 앞에서는 흐 해보십시오. 흐, 하, 하 한번 해보세요. 하. 예, 이 조음되는 위치 좀 다른 거 좀 느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두초성 으 앞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X 모양으로. 으 앞에서는 X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어두초성 우하고 오 앞에서 자, 어두초성 우하고 오 앞에서는 뭐가 되나요?
원수노마가 되죠. 자, 원수노마가 되면 어떻게 표시를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죠? 요 표시에서 제일 많이 좌절하세요. 이게. 예, 하지만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조금 복잡한 기호일수록 잘 외워두시면 잘 쓸모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얘가 원수노마예요, 원수노마. 예, 원수노마에선 이렇게 되더라. 원수노마.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어중초성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 H자를 구부리면 됩니다. 어중초성에서는. 자, 이게 어중초성이에요, 어중초성에서. 자, 히읗이라고 하는 요 발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변이음이. 자, 일반적인 형태. 두 번째 구개음화된 형태. 자, 세 번째 얘는 뭐였죠? 으 앞에서. 어두예요, 어두. 어두의 앞에서. 얘는 원수노마가 되면 이렇게 되고요. 어중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중초성에서는 다섯 번째로 바뀌더라. 네. 자, 어렵죠? 예, 충분히 어렵습니다. 다 처음 보시는 예, 문자니까요. 하지만 요 다섯 개만 아시면 변이음 H 쓰실 때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러면 한번 저랑 연습해 보실게요. 여러분들 힘 있죠? 힘. 이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힘. 1번. IPL을 쓰면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힘. 두 번째. 자,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 경우에 어두초성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네. 어두초성에 구개음화 됐죠? 이몸 앞이잖아요. 그러면 요 표시를 쓰는 게 맞죠? 자, 얘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금세 외워지십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흐라고 한번 해볼게요. 흐. 얘는 1번. 이게 맞아요? 아니면 2번? 이게 맞습니까? 자, 역시 이것도 변이음이니까 2번이 맞는 겁니다. 2번이. 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변이음들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다 끝나셨어요. 자, 이번에 파차름 한번 보시죠. 자, 파차름을 보시면 자, 어두에 오면 파차름 지읒 표시가 이거였죠? 네. 근데 이게 어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중에 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요. 어중에 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어두에 오면 이거고요. 어중에 오면 유성음화 표시예요. 유성음화. 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 트 할 때 이 표시가 유성음화 되면 드로 바뀌잖아요. 예, 그런 거 똑같은 이 지금 대응돼서 바뀌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IP의 기호는 이게 뭐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거 아니고 이게 사실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라 예, 뭐 어떤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령껏 좀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예, 비음은 뭐 똑같습니다. 어두에 오면 네, 어두에 오면 이런데 음절, 종성에 오면 꺾음새 표시를 해주면 된다. 뭐 이런 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거. 예,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설치금. 설치금이 리을이잖아요. 자, 이게 탄설음이 있고 설치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초성에 오면 이렇게 쓰면 돼요. 초성에 오면 이 표시를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초성이 아니라 종성에 오면 이렇게 L자 표시를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초성에 오면 이 표시고요. 종성에 오면 이겁니다. 그래서 탄설음, 설치금 이게 다른 거예요. 리을 소리에서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랄랄랄 하면서 볼게요. 랄랄랄 할 때 랄.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자, 리을 초성에 이거 쓰고요. 자, 종성은 이거였죠. 변이음이. 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IPA로. 랄. 네,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달 할 때 달. 달 할 때 어떻게 쓰시나요? 네. 달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죠. 달. 예. 리을 쓰시면 돼요. 요 표시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예, 요게 종성에 오면 이렇게 변이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은 내용들을 지금 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자, 이성을 정리하면, 파열음들은 종성에 오면, 파열음이든 비음이든 종성에 오면, 요 꺾음새 표시 있죠? 꺾음새 표시. 자, 꺾음새 표시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치조 마찰음, 치경 마찰음은 구개음화되면 요 표시가 아니라, 네, 어떤 표시입니까? 요 표시더라. 네, 요 표시예요. 네, 요 표시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예, 잘못했어요. 네, 요 표시가 아니라, 네, 요 표시죠, 요 표시. 네, 자, 요 표시. 예, 저도 지금 막 헷갈리네요. 예, 제가 이게 지금 몰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지금 많은 걸 잘 안 보이는 걸 하다 보니까 예,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성문음 H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요런 5가지가 있더라. 이런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척음은 네, 초성에 오면 요 표시고요. 종성에 오면 요 표시더라. 라는 거. 이게 변이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이음은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특정한 환경 속에서만 이렇게 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IPA를 써보시는 몇 번만 써보시면 금세 외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로써 우리말 음소에 대한 변이음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